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2월 1일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장이 워낙에 변동이 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데요. 12월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본부장님? 일단 가장 큰 것이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네.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분기점을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가 확인되면서 못지않게끔 중요한 게 전도표 이런 건데 하여튼 금리 인하, 그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실적이 남아있는 게 다 다음 주예요. 이런 두 가지 FOMC하고 중요한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향방이 바뀔 텐데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면은 거기 전망에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연말 돼서 조금 12월 중순부터는 소강 상태 갈 수 있거든요.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2월장에 소강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는 좀 자제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굵직한 이벤트 당연히 12월 FOMC가 있겠고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미국의 단기자금 경색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까요? 그것도 풀릴 겁니다. 네. 많은 그것이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QT는 400억 불인가 500억 달러가 종료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완화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재무부 TGA 장고가 뭐 8천억 불 목표로 했으니까 한 1, 2천억 달러가 시장에 풀릴 여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빨리 풀릴지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완화되고 그건 맞는데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안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속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I 버블로는 뭐 잊을만 하면 시장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요. 11일입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번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구글의 제미나이 호평에 따라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상승을 하면서 브로드컴도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은 구글보다도 브로드컴이 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한 24%, 전년 동기입니다. 그다음 EPS 기준으로 30% 넘게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로드컴은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넘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그 원래 가이던스였던 것 중에서 AI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AI 부문. 연예 매출 중에 한 30% 안 되거든요. 20 몇 프로 되는 정도 되는데 AI 부문이 의미 있게 성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가이던스 수대가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성장한다고 가이던스 줬기 때문에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AI 쪽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 구글 TPU V7 그 램프업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의 고객 중에 하나인 구글을 포함해서 많은 고객들 메타라든지 기타 고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네는 XPU라고 합니다. XPU가 GPU, AG 다 포함한 건데 그러니까 27년도 2년 내로 세계 고객사에 100만 개의 XPU, GPU 클러스터를 배치한다. 이런 예상을 3개월 전에 해줬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한마디로 AI에 대한 가이던스 상회, 그다음에 커스텀 에이직 칩에 대한 구글 TPU를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브로드컴이 액세스할 수 있는 AI의 토탈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네. 원래 한 900억 달러까지 예상한 게 있고 거기에 한 3분의 1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900억 달러 그다음에 3분의 1 가까이 되는 매출의 전망 향후 3년 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로 엔비디아 연간 매출 10%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구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10% 뺏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심플하게 그게 맞다 그러면은 한 200, 한 1, 20억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매출이 네. 한 2,200억 달러 되니까요, 연간. 220억 달러면 구글의 매출의 약 6%입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한 8% 돼요. 그래서 구글은 지금 그거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죠. 그건 뭐냐면 그 이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PU의 장점은 여러분 좀 복잡한데 얘네들의 기술 중에서 이 단어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시스톨릭 에레이라는 기술의 핵심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전력이 많이 든다는데 전력은 GPU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HBM이 있죠. 여기 HBM 있는 메모리를 GPU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 옮길 때, 데이터를 옮길 때 전력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연산할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전력이 옮길 때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TPU의 핵심 기술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은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게 만든 게 얘네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전력이 우리 일반 범용 GPU보다는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대비했을 때는 성능이 약간 한 70% 정도로 약간 30%가 부족하더라도 엔비디아보다도 한 세대 뒤졌더라도 전력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전성비라 해서 전력 대비 성능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번에 메타가 GPU 우리 구글 거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TPU를. 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가 했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들도 아마존이나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0% 정도가 얼마나 빨리 엔비디아에서 구글로 갈지 모르지만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PU가 엔비디아 연간 매출 10% 확보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와의 구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인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톱에게는 어떤 영향 가져올까요? 아주 상식적으로는 파지티브하죠. 그런데 그게 100은 아닙니다. 네거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파지티브한 거 전제는 뭐냐면 구글이 TPU가 뭐라 그랬죠? 전력 대비 성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업체가 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GPU, AI 자체를 만들 때 어떤 상황이 AI를 생산하고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러는 것이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많은 업체들이 어떤 가격의 부담을 덜 하면서 그래서 AI의 토탈 마켓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걸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AI 시장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마켓이 커지니까. 그런데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ASIC, TPU는요. 엔비디아 GPU보다 HBM을 덜 씁니다. 30% 덜 써요. 그런데 우리 GPU, 엔비디아의 GPU도 있잖아요. 내년에 나오는 중에서 CPX라는 GPU는요. HBM을 안 씁니다. GDDR 써요. 무슨 얘기냐? HBM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려는 GPU, ASIC 업체들의 움직임이 엔비디아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전체 시장이 원래 100에서 150으로 크는데 150이 170으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의 효율화를 하면은 사실은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메모리에서 그 HBM 자체, HBM 비싸니까 HBM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생각보다는 낮고 다른 쪽에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제품을 공급해야 돼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에 안 좋은 여지도 한 20%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영향까지 짚어주셨는데 구글의 TPU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꼽아보라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를 빼둘 수가 없습니다. TPU의 PCB를 공급하는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니까 한 6%대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그리고 소부장 쪽에는 어떤 기회가 생길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소부장 항상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은데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는 다른 소부장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거래 안 하잖아요. 다이렉트는 누구랑? 엔비디아 구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HBM용 장비 이건 또 다른 거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부장이 닥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가 조정받거나 한 거는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많이 갔어요. 지금 모든 좋은 것들이 주가,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의 괴리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충분히 있고 나서 새로운 진입은 그때 하시는 게 맞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원체 안정화되고 나서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지난주 금요일랑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아웃퍼폼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그리고 내년에는 코스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코스닥 지수와 그 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정책발이죠. 정책발이면 뭐죠?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이런 거. 특히나 로봇하고 바이오 쪽은 지속적인 정책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마침 라지캡 AI라든지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아마 정책이 확실히 발표되는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은 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로 갈 때는 다시 주가하고 밸류에이션은 따지겠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내년에 CES라든지 아니면 JP모건 컨퍼런스, 이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1월 중순에 있고요. CES 연초 있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연초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다소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11%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BM 역시 7%대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를 둘러싸서 ESS 모멘텀 그리고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인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리튬 가격 자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아마 상승 곡선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항상 하지만 이슈는 목표 주가가 괴리예요. 목표 주가라는 것이 괜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넘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LG 엔솔가 소형주에서는 LNF 정도가 그나마 ESSM 비중이 좀 더 확실히 좀 뚜렷하게 있는 반면에 목표 주가의 괴리가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보고요. 물론 지난주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지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 지속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건 다시 한번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새로운 건 아닌데 이런 장에서 그런 뉴스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시세를 내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로봇주가 많이 올랐죠. 특히나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내년도 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까지 CES 쇼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정확히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여부도 있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갔죠. 선별해야 되는데 핵심 역량, 특히 감속 계통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된 액추에이터 핵심이 감속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보티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도 SPG라는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원에 올라와서 장중도 그렇고 한 주간에도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클 때 조정받을 때 조금 덜 급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CES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12월이 시작이 됐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환율이 1420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전고점 바로 가진 않는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는 반도체를 한 30-40%, 나머지 제약바이오, 기타 등등 카지노 이런 식으로 한 또 30-40%.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아까 급하게 서두지 마시려고 했고 현금은 한 20-30%. 변압기 방산 조선은 조금 지금 장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와 방산과 조선은 살짝 관망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역시나 반도체는 끌고 가자. 하지만 현금화 전략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